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노리입니다. 여러분,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에서 오피셜 가이드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진짜 여기에는 이 듀오링고 시험이 아주 그냥 알짜배기로 정성스럽게 이 모든 시험의 정보들을 담아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는 시험의 장점, 왜 이 시험을 봐야 하며 시험에는 이러한 유형들이 있고 또 이렇게 채점한다. 그리고 연습 문제 예시와 답안까지 모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쁘시죠? 이게 60페이지가 넘는 이 영어 읽으려니까 이게 보통 현기증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How often the questions appear? 두 번째, How the questions are scored. 출제 빈도수가 어떻게 되니? 그리고 이 시험의 채점 방식이 어떻게 되니? 이거죠. 자, 보시면 실제 시험 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 유형들 중에서 각각 다른 출제 빈도수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즉 학생마다 출제 빈도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갑니다. 듀오링고 영어 시험의 문제 유형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그렇죠. 총 12가지입니다. 그 중에 10가지는 시험에 채점이 되는 유형이고요. 나머지 2가지는 인터뷰 섹션으로서 채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들을 각각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Read and complete, read and select, listen and select, listen and type, read aloud, write about the photo, speak about the photo, read and write, read and speak, 그리고 listen and speak. 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빈칸 채우기, 읽고 선택하기, 듣고 선택하기, 받아쓰기, 읽고 말하기는 각각 3번에서 7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평균 6번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사진 묘사하기 쓰기 파트는 3번, 사진 묘사하기 말하기 파트는 1번, 50단어 쓰기도 1번, 질문 읽고 말하기는 총 2번, 그리고 질문 듣고 말하기, 인터뷰, 장문 스피킹은 모두 각각 1번씩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절대 자주 나왔다고 해서 이게 실제 시험에서 당황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오피셜 가이드에서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한 번만 출제되는 유형 소홀히 할 겁니까? 안 되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서브스코어스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들은 보통 말하기와 장문 파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형마다의 정보 습득이 매우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빈도수를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조금 더 꼼꼼히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볼 때에도 내가 방금 이거 지나간 문제 내가 조금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출제될 유형이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야, 이거 유형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 집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야, 이 유형 이거 또 언제 한 번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자신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 없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출제 빈도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채점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채점 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에 맞게 공부를 하면 되고요.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 1번에서 5번, 즉 read and complete, read and select, listen and select, listen and type, 그리고 read aloud. 이 유형들은 프로그래밍이 된 모범 답안을 기준으로 우리의 답안을 유사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답이 상대적으로 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답변을 좀 유사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좋은 소식이라고 기재해 준 게 있네요. 이거 뭡니까? 부분 점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즉 잘못된 답변을 입력하였다고 해서 페널티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빈칸 채우기 유형에서 공백과 오답은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문장을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That idea was given its definite expression 이죠.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의 정답은 The idea was given its definitive expression 인데 여기에서 given을 혹시 gived 라고 썼어도 VE까지는 맞았으니 부분 점수로 책정이 되고요. N이 틀렸다고 해서 빈칸으로 뒀을 때보다 점수가 감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definitive 여야 하는데 몰라가지고 그냥 definition 이라고 썼어요.
그래도 우리가 definitely T까지는 맞았기 때문에 이 TI까지는 우리가 정답을 인정을 받고요. 그 뒤에 ON은 틀렸다고 해서 공백으로 했을 때보다 감점이 더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단어 찾기 유형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이거 본 것 같은 단어인데 이거 체크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그 답 틀립니다. 확실히 아는 것만 딱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유형들은 어떻게 채점이 될까요? Write about the photo, speak about the photo, read and write, read and speak, 그리고 listen and speak. 이 유형들은 개방형 응답 질문이라고 합니다. 채점 엔진에 의해 평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 채점 엔진이 평가하는 항목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채점 엔진이 평가하는 항목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맞은 문법 사용, 즉 문법의 정확성입니다. 내가 사용한 모든 영어 문장들이 문법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였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법의 다양성과 수준, 즉 문법의 복합성입니다. 어려운 문법, 복잡한 문장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였는가를 표현하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 not only but also 구문, so that 구문, no matter what, no matter how 구문과 같은 문장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사용 어휘의 수준, 즉 어휘의 정교도입니다. 쉬운 단어들이 아닌 아카데믹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였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아카데믹한 단어들을 문맥과 의미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셨다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믹한 용어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옥스포드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란에 기재해 두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 선택의 범위, 즉 어휘의 다양성입니다. 사용했던 단어들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동의어로 표현을 하였는가를 묻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동의어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synony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동의어를 찾고 싶은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많은 유사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따로 암기하여 공부하면 좋겠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대학 에세이를 쓸 때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두세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받은 질문에 얼마나 잘 답변하였는가, 즉 상호 관련성입니다.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지는 않았는지, 묻는 무렵에 모두 답을 다 하였는지, 그것을 얼마나 잘 묘사하였는지를 채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나 글을 쓸 수 있는가, 즉 유창성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말을 하다가 하고 멈칫거리고 이렇게 조금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답변의 분량도 이 채점 엔진은 평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사진 묘사를 할 때에도 한 문장 이상 쓰라고 하지만 두 문장, 세 문장을 써보고 스피킹에서는 1분 30초 동안 끝까지 말을 해보고 50단어 쓰기에서도 50단어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을 연습해 보자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발음 및 속도인데 이것은 스피킹 파트에서만 평가되는 항목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발음과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자신감 있게 또박또박 크게 말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죠. 발음 연습에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자료도 설명란에 기재를 해두겠습니다. 꼭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듀오링고 오피셜 가이드 첫 번째 시간으로 그냥 아주 시험 준비 전에 꼭 보아야 할 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문제 유형별로 정리된 유형 정보와 꿀팁들을 하나씩 다루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나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뭐합니까? 그렇죠. 좋아요, 구독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누구였습니까? MC 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